이제서야 가역 반응이라는 단어를 알았으면 이제서야 우리는 동적 평형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동적 평형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반응물이 있습니다. 반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이 있어요. 생성물이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무엇이 있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정반응이 있을 거예요. and 가역 반응이 전제 살짝 쓸게요. 시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수업 끝나기 1시간 전부터 힘이 나. 그래서 머릿속에서 뭐 먹지? 이게 막 말풍선이 막 생겨. 그렇다고 먹으면 안 되는데. 가역 반응이라는 전제 조건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건 무엇이다 라고 했더라? 아까 역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동적 평형은 가역 반응인데 그게 무슨 관계인가요? 라고 한다면 자, 한 번만 잘 들으시면 돼요. 동적 평형. 평형이야. 움직여. 자, 이걸 연결시켜 볼게. 얘랑 무슨 관계인지 뭐냐면 동적 평형은 이거예요. 그러면 요 동적 평형이라는 어휘와 지금 정반응, 역반응이라는 요 어휘를 합치면 이게 되는 거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았을 때 우리는 동적 평형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없다가 아니야. 이 말의 뜻은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그럼 정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물이 생겨나는 양이 있겠죠. and 역반응을 하면은 반응물이 생기겠지요. 근데 빠르기가 같으니까 생성물이 정반응을 통해서 생겨난 생성물의 양과 역반응을 통해서 생겨난 반응물의 양이 같은 거지. 그러면 근데요, 일 때 어떻게 외관상 변화가 없다가 아니라 변화가 없어 보이는 상태를 우린 바로 동적 평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에선 대부분은 반응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얘 생성물이 되는 양과 반응물이 되는 양이 같아서 우리가 봤을 때는 반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런 거야. 더 쉽게 얘기할게. 태윤이가 나한테 1,000원짜리 지폐를 줄 거야. 난 500원짜리 2개를 줄 거야. 그럼 난 1,000원짜리를 받고 난 500원짜리 2개를 주고 계속 받으면 돈은 오고 가는 거 맞아? 돈은 오고 가는 거 맞지? 근데 얘 양과 얘 양의 변화는 돈의 양의 변화는 있니 없니?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반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응은 해. 근데 속도가 같아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 중에서 정반응 속도가 더 커. 그럼 반응물이 우세한 거지. 정반응이 우세한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걸 조금 더 해볼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만 들어줄 거야. 근데 간간히 문제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들어보자. 자, 어떤 거 있냐면 밀폐된 공간이 있어요. 얘는 이 중압 안의 양적 관계를 빼고 나머지는 어렵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것 중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만 제대로 배우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단지 문제 풀 때 속도가 조금 빠르지 못하다는 건데 그러다가 풀다 보면 굳이 얘네들 때문에 내가 신경 거슬리게 하고 싶지가 않아. 난 양적 관계가 너무 급하고 어려우니까. 그럼 느껴야 돼.
계속 해석하면서 문제를 100문제, 200문제를 풀 건지 아니면 내가 50문제나 100문제 안에서 아이씨 외워 이런 건 그게 빠르니까 안전하고 그래서 외울 건지 그대들이 선택하세요. 공부에는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어. 나는 외우는 쪽이 좀 익숙하면 외워서 걔를 내 것으로 만들면 되고 난 외우는 것보다 문제 풀면서 내 것을 만들고 싶으면 본인의 선택의 여지인 거야. 하지만 결국엔 똑같으면 돼. 얘 때문에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쪽으로. 근데 나는 되도록이면 외우는 걸 줄여주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그러면 줄이는 데까지 줄이는데 외워. 그럼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되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단축시키고 싶으면 외우는 쪽을 선택하시면 되고 본인의 공부 방법이니까 얘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화학 2 내용도 갖고 내려와 줄게요. 그러면 이해도가 좀 높아지거든. 이해를 잘해주면 외우기가 편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가만 냅두면 이제 여기가 처음에 진공이었겠지. 그러면 여기서 증발 량이 있겠죠. 그럼 얘가 물이 증발할 거야. 물이 증발할 거야. 물이 증발할 거야. 그냥 듣기만 하세요. 대신 온도는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온도를 건드는 경우는 화학원에서 온도를 변화시키는 경우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든. 하지만 화학 2로 가게 되면 화원 내용에 추가가 되는 게 온도가 변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 그럼 그때 당시는 온도가 변하지 않았을 땐 이랬는데 온도가 변했을 땐 이렇게 돼 하니까 화학 1을 배우고 화학 2를 가게 되면 온도 변화만 배우면 되거든. 근데 온도 변화를 배우고 하고 화1으로 내려오면 쉽다 화1이 이 중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조건만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화1과 화2를 배우는 화1이 조금 부드럽다고 화2를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당장 내년에 시험 봐야 되는 거랑 화1과 관련된 것만 해두면 화2를 배우는 화1이 좀 많이 부드럽습니다. 일단 이래. 증발량은 변하지 않아.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증발되는 양은 일정해요. 즉 정반응은 이라고 할게. 정반응은 즉 H2O인 이 액체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H2O인 기체로 갔을 때 얘가 정반응이 되어지겠지. 정반응은 일정한 값을 속도 디테일하게 정반응 속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왜?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공간을 보자. 여기에는 어떻게 시간이 경과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발생? 수증기의 량이 증가하겠지요. 여기까지 인정? 증발됐으니까 여기 수증기의 수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대로 가자. 외우지 말고 이 밀폐된 공간이라는 건 부피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니까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말의 뜻은 즉 수증기 간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지. 10개가 있을 때랑 요 일정한 공간에 10개 있으랑 100개 있었을 때 아무래도 수증기 간의 거리가 가까워질 거 아니야. 인정? 그러면 수증기 간의 거리가 작아지면 간격이 좁아질수록 수증기 간의 인력은 어떻게 될까? 이제는 늘어나겠죠. 가까울수록 인력이 세지는 거니까. 근데요, 인력이 세지게 되면 어떻게 지들끼리 결합되어지는 양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럼 이 수증기가 결합을 한다라는 말의 뜻은 얘가 그 말의 뜻은 뭐야? 액화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액화되어지는 양이 증가하겠지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보자. 여기까지 봤을 때 증발되어지는 증발 속도하고 액화되어지는 속도로 따지면 아직은 얘가 더 커. 그럼 돌아오는 것보다 가는 게 많아. 즉 정반응이 좀 더 우세하고 역반응이 조금 약해.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는 그대로인 상태야. 근데 계속 그러면 증발이 더 많이 되니까 계속 수증기가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수증기로 간 양이 더 많으니까 이 일은 계속 일어나겠죠. 인정? 돌아온 애가 10이라면 나간 애가 50이야.
그러면 액화된 게 열인데 증발된 게 50이면 결국에는 40만큼 늘어나는 거잖아. 근데 공간이 이러니까 이제는 50은 그대로인데 20만큼 들어와. 그럼 차이가 30 되는 거지. 50은 그대로인데 액화가 40 됐어. 그럼 차이가 10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증발되는 거랑 액화되는 거랑 같을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증발되어지는 속도와 액화되어지는 속도가 같아질 일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는 말을 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수증기 되고 계속 물 되고 수증기 되고 물 돼. 계속 변하고 있다고. 움직이고 있다고. 근데 전체 값은 똑같아진잖아. 일정하잖아. 그걸 평형을 이루어서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한번 그때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 그때 수증기가 가지는 압력이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압력이라는 건 사전적 의미, 압력은 민다의 개념인데 기체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밀폐된 공간에서 그 기체가 용기 벽을 때린 횟수예요. 그걸 기체의 압력으로 정의합니다. 충돌 횟수를 정의를 해.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이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때 그러면 동적 평형이니까 얘가 기체되고 액체되고 여기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애가 있겠지. 이게 같았을 때 여기 수증기량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일정하겠지. 생겨난 만큼 사라졌으니까. 들어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 걸 얘를 증기압이라고 해요. 증기압력. 증기압이란 말 어디서 들어봤을 거야? 이때 증기압이 뭐냐면 포화수증기압, 불포화수증기압 뭐 이런 말 쓰지 않니? 그때 포화가 이때야. 꽉 찼다고. 불포화라는 말 들어본 적이 더 녹을 수 있는 거잖아. 그건 이때를 불포화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사실은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던데 원래는 이 개념으로 출발했어야 되는 거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얘가 개념 여기 이걸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걸 증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동적 병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를 보자. 여기서는 지금 누굴 갖고 얘기하느냐면 기체랑 액체의 얘네들 간에 왔다 갔다 가역 반응이죠. 근데 기체하고 액체만 있나?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있을까? 액체랑 고체일 때도 있지 않을까? 그럼 얘가 앙금됐다가 얘가 녹았다 할 수도 있잖아. 이때를 뭐라고 불러? 근데 이게 둘이 속도가 같아졌어. 이때 동적 평형이 일어났어. 묶어버릴게요. 여기서는 액체랑 기체 갖고 할 때는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고체 액체 갖고의 동적 평형은 우리는 용해 평형이라고 합니다. 용해 평형. 소심해서 동적 평형하고 용해 평형하고 틀린 말은 아니잖아. 같은 건데 소재를 액체 기체로 할 거냐 액체 고체로 할 거냐 문제인 거지. 오케이? 됐어요. 근데 이거 말고 나는 고체, 액체, 기체 다 설명하고 싶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동적 평형 될 수 있잖아. 이때에 일어나는 동적 평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얘를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얘를 상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어. 용해평형, 상평형인데 굳이 설명 안 할 거야. 그냥 동적평 얘 하나만 정확히 여기서만 느껴. 요거 하나만 느껴. 그러면 이게 액체, 기체 가면 동적평형이고 얘를 고체, 액체 갖고 하면은 용해평형인 거고 이걸 고체, 액체, 기체 다 갖고 설명할 거면 상평형인 거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내용. 결국에는 다 동적평형인 거야. 그냥 어디 갔어? 동적평형인 거야. 누굴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근데 좋은 점은 디테일하게 출제하진 않아요. 왜? 아까 내가 뭐라 했다? 이 동적 평형은 왜 배운다? 물의 자동 이온화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오케이. 됐어요. 요거 하고 이제 대망의 물의 자동 이온화를